자,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 유용했다라고 지금 계속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가 그 창덕궁, 경복궁, 비원 등 고궁을 총 9번이나 사적으로 비공식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3년 3월 그 수장고 방문했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 침전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23년 9월에는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았고, 그리고 24년 9월에는 종무에서 차담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계원 의원이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그리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바뀌고,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당연히 질타하셔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여권 의원들 뭐 천하람 같은 사람이나 무슨 국힘의 일부 저기 사람들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뭐 했다 그래요. 그거가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이해가 안 갑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행동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V0고 아니 손바닥에 왕자 써주고서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뭐 어떻다고 그 하던 사람인데 김건희 마인드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나 지금 왕인데 옛날 왕들은 어떻게 했지? 한번 가볼까? 그 여기 뭐 의자 편한지 한번 앉아볼까? 폼 나나? 아니 왜 그 마인드에서 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건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김건희의 평소 행실이나 행태나 그 마인드를 보면 저는 그건 너무 이해가 가고, 오히려 한학자 같은 사람한테 뭐 인삼과를 주시는 거 좋던데요. 뭐 전화했다면서요? 건의 전화해가지고 뭐 따로 뵙겠습니다. 뭐 이런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가지. V0고 왕이 왜 거기다가 왜 전화를 하느냐? 감사하게 아쉬운 소리 합니까? 난 그게 왜 그렇게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님의 그 논평에 따르면 김건희가 어좌에 앉는 건 당연하고 V0니까 왜 굳이 한학자 총재에게 전화해서 인상가로 잘 먹었다고 감사의 전화하느냐 할 필요가 없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 사람의 지향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권력보다 돈이 더 세다고 믿고 있고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한학자가 무슨 종교적인 신령함이 있어가지고 김건희가 쫄아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돈이지.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뭐 저거 보내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아무래도 건데. 이제 대선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 묵심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가를 저는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부에서 이에 대해서 국가유산의 사유화를 넘어선 국보농단 행위다, 이런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줬더라고. 국보농단. 국보농단.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안에서 무엇을 냈는지 의혹 한 점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참 그게 일단 지금 유산청장이 사과한 거는 이제 국가유산청장이라는 이름이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문화재청입니다. 옛날에 법이 이제 이름 규정을 명명을 바꿔가지고 그런 건데, 저지르는 거는 저들이 다 저지르고 전에 사과는 항상 민주정부가 해요. 그 당시에 최웅천 국가유산청장이었죠. 김건희 모시고 다녔잖아요. 청장이. 근데 참 슬픈 게 저는 이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신분보장을 받는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하고 정상회담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저 떼제베를 고속철도 저걸로 왜 처음에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수주했잖아요. 우리 고속철도 공사를. 그 대가로 프랑스가 병인양용 때 약탈해 갔던 우리 의궤 뭐 이런 그 문화재들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 영구 임대를 통해서 사실상 반환하는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의궤가 보관돼 있던 그 루브르 박물관인가를 기억하는데, 그 박물관의 학예연구사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몸으로 끌어안고 이거 줄 수 없다. 이거는 프랑스의 문화유산이다. 라고 개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거 꽉 막힌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문화유산을 대하는 프랑스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왜 안 하냐 말이에요. V0니까. 아무 저기도 아닌데 오면은 세상에 옛날 왕들도 다 말에서 내려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차 타고 들어가게 만들고. 예. 문 잠궈놓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거를 가서 막 헐쩍헐쩍 열어주고 그거 겁나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거기가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할까? 왜 센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가? 아니 국회 경비대장이라는 놈이 국회의원들을 지켜야지.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막는 일을 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그냥 그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고 보직을 잘 받고 내 식구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뼈저리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봉사하고 거기 이 국민적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최일선의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자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가장 열받아하고 이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군인이고, 응? 나라의 역모가 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 가담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군인들을 제지하지 못한 경찰이 가장 그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공직자로서 내란 상황에서 그 국무위원들이 벌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공무원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도 돼. 지금 앉아가지고 걔들 왜 그랬어? 나는 안 갔어. 뭐 이러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글쎄 계엄을 말입니다. 막은 거잖아요. 예, 예. 그 김건희 씨 어제 앉은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문체위 국정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 그 고정주 전 경복궁 관리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에 앉은 김건희를 멀리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예.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비서관 그리고 현재 그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인 황성훈 실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욱 문체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황성훈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여기서 이중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고정주 유상청 법무과장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휴일에 경복궁을 열었다는 겁니까? 유산청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광화문 월대 행사 관련이었기 때문에요. 그 주관은 그 유족본부의 그 보건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일환이었기 때문에 보건정비과하고 연락을 이렇게 통해서 당시에 또 청장님이 직접 또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관련을 해서 이렇게 문을 연 겁니다. 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네. 방문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김건희 일행을 수행했죠. 함께. 네, 예. 네. 과장님, 김건희 씨가 근정전에 들어가 어제에 앉는 모습 과장님도 보셨죠? 네, 예, 봤습니다. 네, 과장님도 보셨는데 과장님은 바로 옆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좀 네. 떨어져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국민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과장이라는 분은 먼 발치에서도 어제에 앉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바로 사진에서 보여지는 측근에 서 있는 우리 황성은 그 당시 문체비서관은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이 국감장에서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하고 있을지 진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성훈 실장님? 그냥 봤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 그렇게 제 기억에 기반해서 기억에서 말씀드리는 나에게 겁니다. 이득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참 좋은 성향 갖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옆에 있으면서 안 봤다고 하십니까? 저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슬리퍼 신고 우산까지 쓰고 다니는 거 다 보시면서 같이 다녔잖아요. 문체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못 하셨네. 그거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문체부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황성훈 실장은 정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네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이나 돼가지고 아직까지 전 정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본인은 그냥 하여튼간에 이게 똥물 튀기기 싫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 긋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는 클린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예, 실제로 누구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실 어제 올라갔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 국회 나가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거나 정말 세금 받아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혹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여전히 권력에서 살아남아 있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분을 좋은 보직에 인사를 할까? 그래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질문에서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 고정주 전 경복궁 관리소장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어제 앉은 김건희를 멀리서 봤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판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뭐 전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고 인정한 사람도 많은데 그걸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자기 기억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의 기억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미지에 안 박히겠어요. 아니 어제 누가 앉아있으면 그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김건희였는데 그거를 부인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전히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 그러고 내란이 청산이 안 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이 많은 것이죠. 예, 정말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참 이걸 그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리스트업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